안녕하세요. VC 채널 구독자 여러분, TS 인베스트먼트의 김웅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을 했고요. 대학 졸업하고 나서 공인회계사 시험을 보고 회계법인에서 4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4년 동안 근무하면서 주로 M&A 쪽 업무를 배우게 되는 게 좀 계기가 됐었고요. 사업을 정리하고 나서 이캐피탈이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벤처 투자 팀장을 좀 하다가 2001년 가을에 스틱 인베스트먼트에 들어가서 이제 M&A 쪽 펀드라든지 투자 이런 거 좀 운영을 하고 2008년 2월 달에 저희 회사를 창업해서 지금 16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설립을 할 때 저희 회사는 처음에 이제 벤처 캐피탈로 출발을 하지 않았고 그 당시는 이제 구조조정 전문 회사 CRC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벤처 캐피탈이랑 CRC 회사들의 자본금 요건이 70억이었었어요. 한 설립하고 한 2년에 3년 정도 뒤에 저희가 벤처 캐피탈로 이제 업종을 전환을 했던 케이스고, 그때까지 이제 구조조정 업무라든지 M&A 쪽 업무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좀 집중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 당시에 또 잘하는 운용사들이 되게 많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좀 특화가 되지 않으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좀 했었고요. 루키리그도 있지만 그 당시는 좀 규모도 좀 크고 업력이 오래된 회사들이 주로 운용사로 선정이 되거나 컨테스트에서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우리가 좀 특화되지 않으면 그런 큰 회사들과 경쟁을 해서는 쉽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잘했던 분야에 좀 집중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소벤처기업도 M&A에 대한 어떤 니즈라든지 그런 시장이 좀 커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 M&A 쪽으로 좀 집중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운 좋게도 저희가 이제 1호 조합, 2호 조합도 이제 구조조정 펀드긴 했지만 M&A 관련된 투자였었고, 저희가 세 번째로 만든 펀드도 M&A 펀드, 지금 한국벤처투자로부터 처음으로 블라인드 운용사로 선정이 돼서 M&A 펀드 운영을 계속 하면서 시작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좀 집중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M&A 중소벤처 쪽에 특화돼서 펀드를 좀 많이 운영을 하게 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한 펀드 운영을 통해서 수익성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게 저희의 투자 철학이고, 대부분의 회사들이 다 비슷하겠죠. 그래서 수익성도 되게 중요하고 안정성도 중요한데 어떤 쪽이 좀 더 포인트를 좀 둘 것인가에 대한 항상 고민들이 아마 VC를 운영하는 분들은 비슷할 것 같아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수익성, 안정성 당연히 두 가지를 다 같이 하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두 가지 중에서는 좀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두 번째는 이제 수익성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LP나 이런 출자자들을 제가 좀 자주 만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수익성도 많이 요구를 하시지만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안정적인 부분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수익성도 같이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수익성을 좀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은 본질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유망한 기업들의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서 수익성도 많이 보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벤처 투자도 한 반 정도를 하고 있고 M&A 투자도 반 정도를 하다 보니까 M&A 투자는 이제 건당 투자 금액이 좀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성까지 주면 좋겠지만 우선 안정성들을 좀 많이 좀 고려를 하게 되고, 그 안정성의 바탕으로 해서 이제 수익성, 특히 이제 미래산업이라든지 좀 이렇게 본질 가치에 집중해서 투자를 하다 보면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강조를 하고 있고, LP와의 또 이해관계를 좀 맞추는 거, 그리고 저희도 상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도 많으시고 주주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이해관계를 좀 잘 일치시켜서 좀 신뢰성을 좀 바탕으로 투명하게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립서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저희도 사실은 펀드 레이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경제 상황도 되게 좋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이제 금리가 워낙에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 VC 펀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안정성도 있고 수익성을 또는 성장성 이런 거를 굉장히 강조해서 투자를 하는 편인데 이제 LP분들 출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금리가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기회비용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회비용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스트럭처가 다 짜져 있는 그런 어떤 그 M&A 딜이던 또는 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나오는 그런 딜에 안정성을 갖추면서도 또 기본적인 수익률 자체가 꽤 괜찮은 그 출자를 좀 많이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벤처 투자는 그런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제 그 이자 금리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항상 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금리가 높아지면 이제 성장성 있는 주식들이 좀 그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그 부분이 좀 어려운 것 같고 저희도 이제 그거를 출자자분들한테 설명하고 하느라고 이제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을 좀 많이 겪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 그렇지만 뭐 계속 저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제 펀드 계속 결성을 하고 이렇게 해오고는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민간 매칭이 좀 어려운 상황인데 또 정부에서는 우리 VC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계속 성장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이렇게 정책 자금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풀리는 만큼 풀리는데 그 매칭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어지다 보니까 운영사들끼리 경쟁도 좀 심화되는 것 같고 이제 민간에서 매칭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져서 저희도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을 갖고 있고 금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얕춰지고 그 다음에 안정화되고 그리고 또 어차피 우리나라가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벤처 쪽에 계속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제 내년서부터는 뭐 시장이 좀 살아나고 뭐 주시장도 괜찮아지고 금리도 안정화되고 하게 되면 계속해서 VC 쪽 출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거에 맞춰서 어쨌든 뭐 수익 잘 내고 그다음 안정적으로 이제 실수하지 않고 이렇게 같이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꾸준히 투자하고 그다음에 꾸준히 또 설명드리고 꾸준히 또 잘 회수하고 뭐 이런 본질적인 일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시장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이익을 내고 있고 그다음 시장에서 되게 좋은 위치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저희가 인수를 하고 나서 오히려 우리가 밸류업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도 신경을 좀 아무래도 일반 포트폴리오 투자보다는 M&A 투자는 더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밸류업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 강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이 회사를 인수해서 그 밸류업을 좀 잘할 수 있는 분야냐 또는 밸류업을 잘할 수 있는 우리가 네트워크를 갖고 있느냐 참 이 부분이 되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최대 주주로서는 나중에 회수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우리가 일반 포트폴리오 투자에서 상장해서 장에서 매각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엑싯을 할 때에 과연 어떤 방식으로 좀 엑싯 방법이 좀 나오느냐 또는 뭐 전략적 투자자라든지 SI들이 좀 관심을 가질 만한 분야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바이아웃을 할 적에는 그런 부분을 이제 강조해서 저희가 본질에 좀 이렇게 충실한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경영권을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반 정도는 우리가 바이아웃을 한 케이스가 있고 반 정도는 이제 SI가 그 회사를 인수할 때 저희가 FI로 참여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가 보는 거는 보다 바이아웃보다는 성장성 측면의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그 SI들은 그런 회사들을 인수할 수 있는 어떤 자금이나 펀더멘털이 되려면 그래도 우량한 회사들 또 현금 흐름이 좀 양호한 회사들이 어떤 성장 동력이나 또는 뭐 수평적, 뭐 수직적 어떤 확장을 위해서 인수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SI 자체가 어떤 경영 능력도 출중하시고 재무적인 어떤 그런 안정성도 있는 회사이다 보니 그때 이제 인수를 하는 회사들은 좀 성장성 있는 회사들 위주로 저희가 좀 보고 있고 또 그런 회사를 발굴했을 때 SI랑 이제 같이 투자를 이제 검토할 적에도 그런 SI가 이런 회사를 되게 잘 키워줄 수 있을 것이냐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회수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회수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잘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그 두 가지 측면을 좀 많이 보면서 그런 기준으로 M&A 쪽 투자는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뿌듯했던 순간들 많죠. 뭐 2008년 2월달에 회사를 설립을 하고 사무실을 얻고 로고를 만들고 사람을 떴고, 항상 처음에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야. 그랬던 부분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고, 처음으로 펀드를 만들어서 첫 펀드를 또 해산을 했었던 것들, 그 다음에 상장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처음으로 펀드 단위로 뭐 1,000억을 넘었을 때, 그리고 또 누적으로 또 1조를 넘었을 때, 항상 이게 처음으로 뭘 했었던 그런 기억들. 그리고 뭐 시작은 되게 이렇게 큰 준비를 하고 시작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좋은 인력들이 하나둘씩 이렇게 와서 이렇게 회사를 이렇게 성장시키는 그런 모습들, 뭐 이런 모습들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저한테는 보람차고 좋았었던 일이었던 것 같고, 가장 힘들었을 때는 투자했던 것 잘못됐을 때, 그건 당연히 다 힘든 부분이기도 했었고, 회사는 자금이 계속 필요한데 돈은 없어서 돈과를 다녔던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펀드 출자 받으러 다니면서 이렇게 항상 아슬아슬 했었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좋은 뜻으로 같이 시작을 했다가 이제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씩 이렇게 떠나는 사람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가장 즐거웠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했다가 이제 어차피 계속 끝까지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으니까 또 헤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제가 입사했을 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너무 달라져서 지금 입사를 했거나 또는 입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워낙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하고 이런 분들 되게 많아서 뭔가 이렇게 해드릴 말씀 이런 분들은 특별히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저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회사를 만들고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할 시간이 좀 별로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투자도 하고 하려면은 공부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를 할 때 좀 못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IR을 듣거나 설명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제가 이해하고 있지 못한 부분도 많았고, 그것도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참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공부를 할 수 있을 때 좀 공부를 좀 많이 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다. 나중에 이제 나이 들고 주니어에서 좀 이렇게 시니어로 올라가고 하면서 투자도 중요하지만 또 네트워크라든지 또 영업력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할 수 있을 때 공부를 많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제가 부족한 부분이긴 하지만 좀 어차피 벤처 투자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트렌드나 이런 거 예측을 잘 하셔야 되니까 더 호기심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때문에 그 두 가지 정도 표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C 채널 구독자 여러분, 앞으로 많은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저희 TS 인베스트먼트에 대해서 많은 응원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